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어제 오후 4시 반 단일화를 위해서 만났는데 대화는 도돌이표,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간 충돌이 소송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11시 의총에는 김문수 후보가 등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지지자들은 또 윤버지를 찾았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교황으로 미국 출신의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공식 선출됐습니다.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숨죽이며 성당 굴뚝을 쳐다봅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의미하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군중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시 8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제267대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약 1시간 뒤 선임 부제 추기경이 라틴어로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Habemus Papam. 새 교황의 즉위명은 레오 14세,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 발코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레오 14세 교황은 군중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Fratelli, sorelle carissimi. 역대 최대 규모의 콘클라베를 지켜본 각국 신자들은 감격에 겨운 모습이었습니다. Estávamos querendo uma renovação, uma nova igreja, e é isso que a gente vai ter. Quelqu'un de généreux, qui prône la pauvreté, comme François. 콘클라베 이틀째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조만간 즉위 미사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재개됩니다. 더 이상은 그런데 비공개 지하 출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 출입이 아니라 지상 출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간 전례가 없었던 탓에 특혜 논란도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 이런 동향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그렇죠.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 과정에 다 참석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위해 출입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밖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네. 두 번째로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지? 구속 취소에서도 보듯이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특혜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사법부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진 것 같고요. 결국 국민 눈치를 보고서 다시 원상 회복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두 번의 재판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결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치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계에서는요. 지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 이 부분과 함께 연계를 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동일선상에 묶어놓고 볼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판사라도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판사도 사실 생활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탄핵된 검사가 특수부 검사가 그 헌재 나와서 탄핵 심판 때 예. 거의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일상과 뭐 가족들까지 이제 다 망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죄에 있는 것을 죄에 있다고 판결해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도 아무런 위헌이나 위법이 없는데도 탄핵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 따위야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원 구성조차도 대법원 구성조차도 바꾸어서 이제 대법원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다음에 재판도 중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상권 분립이 사실상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판사가 그걸 눈치 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사도 생활인이고 판사도 다 가족이 있고 한 것인데 네. 저는 그런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강압적인 그 분위기,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된 그런 절대 권력, 그것이 결국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이라든지 뭐 일부 법안에 관해서는 지금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도 한데 사법부 압박이 여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저 앞에 분위기가 엄중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이른바 윤 아버지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꽃도 놓고 뭐 풍선 불고 개몽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윤버지를 챙겼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유니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뉴진스의 팬클럽 이름이 버니즈인데 이런 젊은 이미지를 좀 덧입히겠다 이런 지지자들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뭐 찾아온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팬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가리지 않고 좀 다양하게 분포됐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나이대라는 점에서는 팬층이 굉장히 얕다라고 생각되고 뭐 팬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뭐 윤 어게인 얘기가 다시 나오고 뭐 개몽시켜줬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것 자체가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대선에 나온 상황에서 또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행사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 차기 정부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또 사법부도 그리고 모든 권력이 좀 권위를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권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정부가 좀 들어서고 사법부도 좀 권위를 되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보도에 나온 시민들 반응을 보면 이제 뭐 효도는 집에서 하는 게 좋을 듯 이런 댓글도 뭐 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판에 포토라인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법정 앞에서 소회를 밝힐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 후보 2차 회동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 갈등과 분열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냐?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가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제발 일주일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약속을 22번인데 안 지키네.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청구서 아닙니다. 나는 등록 안 하겠다. 11일 지나면 나 등록 안 한다.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깊이 인사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는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자기는 자기는 하는 건 저자가 뭐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네, 한덕수 예비 후보는 김 후보가 22번이나 단일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느냐. 그리고 결국엔 자기는 저자가 뭐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생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대변인, 이후에 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이제 충무로역에서 내렸는데 어느 시민이 이제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감정 충돌 양상으로 이제까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사실은 사람이 어떤 대의와 명분을 갖고 있어도 또 부딪히다 보면 이제 감정도 격해지고 서운해하고 그것은 또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이
둘 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서 나오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나오. 그것이 아까 제가 만난 그 시민의 그 절박한 바람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상권 분립조차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까지 위협받는 후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감정들이 있더라도 좀 잊으시고 지금은 그런 시민들의 또 나라의 우리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단하셔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벼랑 끝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벼랑 끝까지는 가야 거기서 뭔가 해법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갈까요? 벼랑 끝으로?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여론조사 마무리되고 이런 그 상황들을 다 두 네. 분도 아실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어느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 분 다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너무나 송구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김 후보는 본인은 당비만 수십억 원을 낸 사람이라면서 또 한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뭐 당에 원수된 것도 아니고 저는 당비만 하더라도 뭐 수십억을 낸 사람이에요. 수십억을 내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 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억 이상을 제가 낸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어제 이 회견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볼 수 없었다 말씀드리고 오다 보니까 누가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겠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도와주는데 민주당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웃었는데요. 정말로 뭐 10%의 차이로 승리한다라고 예상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15% 이상은 승리를 해야지만이 국민이 민주당을 인정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현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가 뭐 당비를 수십억 냈다라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 후원금 받아서 덜 쓴 금액을 당에다 냈다는 거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로 1위 후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저런 행동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 올 줄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상 이런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둘 다 굉장히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줬고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단일화가 사실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김 후보 반발에도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을 맞춘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두 분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어도 기호 2번을 달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을 달아야 당의 선거 자산과 역량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네,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지금 여론조사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거죠? 오늘 오후까지 실시되니까 아마 결과는 이제 저녁 때쯤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과거의 이제 당내 권력 투쟁과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이 당 지도부가 당내 권력을 내가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당권을 계속 쥐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선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구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단일화라는 것은 저희가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실은 한덕수 변수가 이미 돌출을 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후보가 제일 앞서가는 것으로 나왔었고 그런 상황을 모든 후보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렀고 4명의 최종 경선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 밝혔었던 그 것입니다. 새롭게 갑자기 누가 기획하거나 공작해서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론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결단,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 당선증을 갖고 서울 남부지법에 가서 이걸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도 오늘 오후에 이르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법원이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오늘 저녁까지는 어떤 그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여론조사 이것도 무효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긴 합니다. 지금 양측은 할 수 있는 모든 그 최대 압박 카드를 다 쓰면서 일단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충돌 직전에 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조치를 다 너무 무겁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 오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대 위기일 때 이제 그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뭐 저분들이 단일화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너지 효과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줘 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법원의 개입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사도 있을 것이고 당원의 의사도 있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조차도 김덕수로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아마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지만 이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법부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안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빈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어쨌건 그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2명의 현재 이제 후보 중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로 입후보하게 될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던데 20명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또 이제 한덕수 정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거죠. 그렇죠. 가능하긴 하죠. 정치적인 상상력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동의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희의 최선의 대안은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인데 네. 그 목표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하거나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지금 단식을 하는 모습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이는 단식을 하면서 옆에 보이는 책들도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어떤 거였죠? 보셨죠? 그렇죠.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게 실은 상대방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후보와 국민의힘이 싸우는 형국이니까 좀 보기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도 좀 웃었죠. 그건 뭐냐면 이재명 망언집이었습니다. 제목은 지금 보시면. 네. 이재명 후보 망언집이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너무 희화화되는 거잖아요. 정치가 뭐 당연히 뭐 정당으로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국민들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과 싸워야지 왜 나와 싸우냐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어제 관훈 토론의 인터뷰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당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식 후보를 뽑자마자부터 그다음에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 바깥에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단일화 하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내가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이야기냐. 공정동 원내대표랑 상임고문단들 단식 중인데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지.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국민의힘 당이 이러니까 지도부를 향한 비난도 거셉니다. 어제 회동 현장에서도 사실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도 지금 한번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내랑 공무원끼리 무슨 일을 하니까 윤석열 출당 조치하고 비상대응 상황을 따지죠. 출마한 적 없어요. 단일하게 무슨 단일합니까? 좀 하세요. 헐줄 알아. 선생님. 여기를 동안 선생님. 당열 동안 탄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선생님. 이런 김당은 작성하라. 그리고 김문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원성동, 권영세 우리 쫓아내야 된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런 회동에서도 이렇게 밖에서 나오는 소리도 이렇게 거의 욕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기획해서 그걸 공작을 해서 민심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얼마나 높고 정부와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가 다 목격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선 직전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 지명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까지는 누가 혹시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민심이 받쳐주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저희 당의 유력 후보 중에도 경선을 포기한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경선이 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내 후보들도 모두 단일화를 모두 염두에 두고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경선이 치러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도부가 이것을 기획했다 또는 공작했다 누가 누굴 데려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사실관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어젯밤에 또 맹 비난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이거 보시면요,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가 들어오는데 다시 또 수렁으로 빠진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고요. 아침에는 50여 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좀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라면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죠. 홍준표 전 시장이 아직까지는 정치에 미련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또 틀린 말은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야심차게 데려와서 정권은 잡았습니다만 국민의힘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결국 탄핵됐거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온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란 정부의 2인자였잖아요. 그 책임은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데 대선 관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선수로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또 비판받을 만하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벗겨질 대로 다 벗겨졌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이미 효과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지막 남은 권력을 잡고자 싸우는 저런 모습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알량한 후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남는 건 없고 싸움만 남았다. 그리고 권력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바닥 짚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욕심 비우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간 김문수 후보의 주장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또 비슷한 내용의 주장, 당 지도부를 겨냥한 이야기를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대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꽃과 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 당의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거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 김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단일화의 갈등이 한덕수 출마 배후설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대선 출마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됐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를 겨냥한 이야기로 저희가 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림자라고 했었잖아요. 뭐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고 뭐 쌍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힘의 자충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후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즐겼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안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즐겼고 그 말을 통해서 결국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되자마자 이제 시간 많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다만 이러한 결과적으로 김문수를 낳은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 잘잘못 따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꽃가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마 경선 직전이었죠. 한 달 전쯤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한덕수 당시 이제 권한대행에게 입당해서 경선 참여하라고 하면서 꽃가마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은 죽은 카드였다. 그걸 다시 꺼내온 건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와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후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 세력이라면 저는 그래 이번에는 그냥 야당에서 집권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다 2년 동안 목격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폭주와 1인 독재 정당이 됐고 그것을 1인 독재 국가를 만들기에 아버지 국가가 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후보를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훨씬 더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0.1%포인트라도 좀 더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걸머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즉 그 심정이 모든 당원들의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것이 지도부의 공작으로 됐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김문수 후보께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결단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인 결단이 단일화에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결단을 해서 그것을 단일화로 이뤄내는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일화를 위한 대전제, 같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같은데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두 후보. 하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결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친윤, 그리고 탄핵 반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나왔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정말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윤과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후보. 어제 나와서도 이제 두 사람 간의 접점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나섰지만 이런 이야기에 어제 또 기독교 세력의 역할론 이런 이야기도 좀 강조가 됐더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김문수 후보가 자유통일당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고
뭐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저런 행동을 취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 한번 보십시오. 대선 후보로서 주목을 받기 위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서영구 의원이 국민의힘 장관들에게 사과해라.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본인 혼자 일어나서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네. 계엄은 국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8대 0으로 결정한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은 저분이 어떻게 1위 후보가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뭐 태극기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꾸 민주당을 향해서 뭐 아버지 국가다라고 하는데요.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줬잖아요. 국민들이 그건 윤버지라고 하는 그 국가 세력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국민의힘에는 정권을 줄 수 없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서부터 소환이 됐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좀 일관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당 차원의 지원이 내가 아닌 당 바깥의 인물을 향하고 있다. 본인은 아직 후보 수준의 경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자택을 24시간 경찰이 경호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자택에서도 이제 24시간 자택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특혜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으로도 보이거든요. 호준석 대변인.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 당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작년 12월 이후로 누구의 뭐 편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집권 여당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판단과 어떤 정보로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후보 등록이 되기 전에 의료 경호를 원래 받을 수 있는 관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경찰 쪽에서는 당 차원에서 좀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하고 당에서는 경찰에서 인력 꾸리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 차원의 논의가 지금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 단일화를 지켜보는 시선은 어떨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같은 질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을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 그 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퇴장을 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당이 이런 내용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이제 지지자분께서 국민의힘에서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썩 나쁜 소식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실은 한덕수 후보도 뭐 구원투수로서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패전 처리 투수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108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승적으로 후보를 안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면 후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하고 한덕수 후보는 사퇴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법적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결국 후보를 못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추천 안 해버리면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망가질 거면 차라리 국민의 세금도 좀 아낄 겸 후보를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조금 전에 호준석 대변인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3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광주 사태라고 표현한 점, 이 점에 대해서 한덕수 예비 후보도 11년 전에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발언을 해놨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이 부분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어요. 네, 일단은 뭐 한덕수 후보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광주 사태라고 하는 표현은 전두환 신정부 신군부에서 썼던 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한 96년도 정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는데 왜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광주를 폄훼하는 정도 수준의 발언을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광주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광주 사태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전혀 다르죠. 또한 이게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는 저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렵다라고 봐요. 네, 대선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고소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 자체를 논평하기 전에 또 조금 전에 이제 맥락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후보의 발언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요. 이게 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입법 대응 전략을 보면요. 앞서 행안위에서 같은 부분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해서 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켰는데 이게 발효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걸려있는 지금의 파기환송심도 면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덕수 후보의 발언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처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체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가 기준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면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법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면 그 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법치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법치 사회인 것인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법부도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나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올라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나마 이제 견제를 했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의 장악한 국회는 그동안의 국회의 모든 관행과 그 법칙을 다 깨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했죠. 그러면서 행정부까지 마비시켰고 그런데 이제 그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말 1인 독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이제 놀랍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고 어제 나온 MBS의 조사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까지 단일화했을 때는 현재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마는 여전히 저희는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지금 언급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렸으니까 변호사시잖아요. 부위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겹치는 부분 아닐까요? 겹친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어떤 것과 겹치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데 그게 다 거짓임이 확인이 됐잖아요. 팩트에서. 그러면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됐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야당만 건드렸던 건데 그 정도의 수준이 뭐 김문기는 안다 모른다 정도 수준. 그리고 사진 20명이 있는 사진을 4명으로 한 것이 조작됐냐 안 조작됐냐.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냐 압박이 있었냐 정도 수준인데 이게 그 당시에 다 야당 패널 여당 패널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배한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비 후 3일 만에 10대 2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최소한 기록도 좀 보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 자격이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제는 뭐 행위 등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대선 후보들은 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네. 때문에요. 그런 측면을 국민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저희가 좀 그 참석 여부를 점쳐봤었는데 일단 의총 자체가 11시 30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잠시 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고발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강훈식 실장과 조승래 대변인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에 선대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카드, 특검카드 보류한다고 해서 속도 조절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진 사퇴 압박 쪽으로 공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지금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신성 불가침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 이런 나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단독 보도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판결할 재판은 계속해도 괜찮다. 예.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장악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해왔죠. 그래서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법원의 요직들 다 들어가면서 여기 출신 법관들이 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돼 온 것이에요. 우리가 다 목격한 사실 아닙니까? 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영장 쇼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다 장악돼 버린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대법원장 사퇴가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 네. 법관이 3천 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중에 서너 명이 아마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줄을 잇는다. 사법부 수장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진 나라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구권의 일부 나라들, 그다음에 남미의 일부 나라들, 민주주의 직전까지 갔다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 사법부가 무력화된 다음에 네. 다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 네. 지금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죠. 법조계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정 노력을 봐서라도 민주당이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당 내부에서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이걸 법원이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탄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10명의 대법관이 다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대선 후보입니다.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는 깨졌고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사법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그대로 강행을 한다고 하는데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